자, 오늘 이병환 교수 이야기 2부를 지금서부터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병환 교수가 말하는 꿈과 희망을 설계하고 파는 대한민국의 기업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자, 이제 이게 바로 우리 팁스코인 명품 브랜드의 히스토리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팁스코인 명품 브랜드의 런칭을 지금 약 한 3개월 정도 앞두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지금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 팁스코인 명품의 탄생 비결이에요. 자, 이런 기업이 나올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기업은요, 하늘이 내린 사람 아니면 절대 이런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 나는 이병환 교수의 방송을 많이 들어요. 들은 지 오래됐습니다. 들은 지 오래돼서 그냥 자동적으로 유튜브 켜놓으면 때가 되면 이 친구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떠듭니다. 그러면 나는 목소리를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내 어깨하고 이 눈이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이병헌이 나왔구나. 뭐 저한테는 한참 뭐 동생 뻘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도 혹시나 이병헌 교수가 보면은 뭐 짜증내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뭐 환갑을 벌써 한참 넘은 나이니까. 근데 이제 때가 되니까 우리 팁스코인 이 명품 브랜드의 이 카페 이름이 뭡니까? 국민기업 관성이잖아요. 국민기업 관성. 나는 지난 40년 가까이 내가 하는 모든 사업에 내 이름을 걸고 사업을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요, 약 한 달 전쯤 된 것 같은데 어느 날 제 유튜브를 딱 보니 어떤 놈이 저한테 댓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 이 양반 아직까지도 정신없네. 정신없네라고 했나?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구만. 아마 그 사람은 내가 30대에 어떤 꿈을 갖고 30대니까 30대 때 일이니까 벌써 35년 전 이야기죠. 그때의 나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댓글에 이거 차관성이구나. 그리고 들어와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이 양반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렸네. 어떻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짜증나가지고 그냥 댓글 막아버렸는데 이제 그 끝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 나는 이런 이야기를 지난 30년 동안 여기 이병헌 교수가 오늘 제가 영상에서 올린 내용대로 이병헌 교수가 했던 이야기가 바로 우리 팁스코인이 여태까지 20년 넘게 30년 동안 해왔던 일입니다. 제가 매번 방송에다가 했던 이야기가 오늘 이 사람 입에서 그대로 나온 겁니다. 이제 때가 됐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기업이 이제 나와야 되고,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걸려져 있는 구군이다. 그리고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대한민국을 그레이트 리셋하는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이다. 자, 그레이트 리셋. 자, 이렇게 보면 최근에도 제가 분석글에 계속 여기 지금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팁스코인 패션계 그레이트 리셋 전략. 자, 쭉 이렇게. 자, 머지않은 세월에 대한민국을 통째로 그레이트 리셋을 하는 선인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여기 나오죠. 1편, 2편. 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이 나보고 저 새끼 미친놈 아니면 사기꾼 소리를 지금 지난 30년 동안에 들었던 거 아닙니까? 30년 동안 들었는데 오늘 이병환이라는 이 교수가 제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밥그릇이 어마어마하게 커야 됩니다. 그런 기업을 만들고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기까지에는 엄청난 하늘의 부처님과 하느님과 그 수많은 신들의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그만한 고통의 세월을 겪어본 사람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헌 교수가 아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이런 큰 꿈을 가진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 고통의 세월을 30년 동안 겪은 사람 아닙니까? 자, 이 이야기 2부 방송 듣기 전에 잠시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말씀드리면, 자, 여기 지금 제가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일론 머스크가 했던 이야기, 에너지가 바로 돈이다. 여기 보시면 다이아, 자연이 수억 년 동안 압축한 에너지의 결정체, 랩다이아, 인간이 전기를 써서 만든 에너지의 합축체. 자, 앞으로, 자, 제가 흔한 말로 아까 우리 회원 중에 한 명이 형님, 다이아몬드가 미래화폐가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서 연락이 왔길래 제가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금보다는 가볍다. 그리고 실버바보다는 가볍다. 자, 소주잔 이 다이아몬드 이 시장에서 이제 평생 동안 이 다이아몬드 이렇게 판매업을 하는 사람들이 술 한잔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주잔 하나에 1캐럿, 2캐럿, 3캐럿까지도 못 넘어간다. 1캐럿하고 2캐럿짜리를 소주병 한 병에다가 가득 담으면 천연 다이아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 줄 아냐? 30억이다. 3캐럿이면은 한 반잔 정도면은 3캐럿 30억 된다는 거죠. 자, 우스갯소리로 그게 다이아몬드의 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소주잔 하나에 2캐럿짜리를 가득 담으면 가치가 얼마나치에 거기가 담기는가? 우스갯소리로 30억은 돼야 된다. 그걸 뭐로 만든다? 전기로 만듭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듣고 곱씹으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해안이 떠오르는 사람은 부자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제 이야기를 아마 헛뜻 듣고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럴 겁니다. 자, 요것으로 제가 또 세 번째 팁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 이병헌 교수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 이 앞에 누가 나옵니까? 일론 머스크가 나오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국가를 세웁니다. 근데 정말로 미국의 어마어마한 국가를 지금 구축 중입니다. 제 이야기가 100% 맞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요, 미국의 대통령을 떠나서 전 세계의 대통령을 꿈꾸는 어마어마한 원대한 꿈을 갖고 있고요. 이 대통령이라는 게 꼭 정치에서만 나오는 게 대통령이 아닙니다. 경제 쪽에서도 경제를 주물르는 대통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건 전 세계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그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미래의 화폐는 에너지다. 그 에너지를 누가 통제를 하게 될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통제를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화폐가 만들어지게 될 건데요. 그 화폐를 대체할 게 바로 무엇인가? 거기에 여러분들이 미래가 달려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론 머스크는 국가를 세우는 작업을 이미 오래전서부터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는 10년 전서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과도기라는 게 있습니다. 로봇이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고 생산직에 투자가 되게 되면 전 세계의 노동자들을, 전 세계까지도 따질 것도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 일부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 몰려가서 총으로 마구 난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예요. 거기는 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이야기는 정말로 총을 쏜다 안 쏜다 이거는 그냥 차지하고 넘어가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가? 바로 노동자의 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로봇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로봇은요, 에너지를 먹지 못하면 일을 못합니다. 노동자 대신 수십억 명의 미국의 근로자들을 발을 묶어놓게 되고 실업자를 만들게 될 거예요. 앞으로 몇 년 안에. 그랬을 때 그 원망이 다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일론 머스크한테 가게 돼 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총 들고 가지고 쏴서 죽이고 싶은 그 대상자가 바로 일론 머스크가 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그런 세상이 이제 앞으로 짧으면 2, 3년 아니면 5, 6년 안에 오게 될 텐데, 그때의 세상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병헌 교수 2부 영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다 이렇게 향하고 있어요. 얘기가 없는 거죠. 삼성이, SK가, 네이버가 우리 인류는 앞으로 이렇게 갑시다 라는 자, 이런 깃발을 던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꿈을 갖고 움직이자. 이게 이제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콘텐츠, 문화 콘텐츠로 전 세계를 잡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이 한류가 마지막에 꽃을 피울 수 있는 단계예요. 이거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20, 30년 전서부터 한류가 자리 잡기 시작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정신적인 지주가 나타나면 그 나라가 패권을 잡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250년 동안에 전 세계를 주물렀을 때 정신적인 지주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한테 존중받는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려고 하면 그런 거대한 꿈을 갖고 있는 사심을 버리고 전 세계 사람들을 내 식구다, 내 가족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전 세계의 고민을 공유하고 그거를 실천하고 그거를 포부로 내세워서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거기에 동참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정신적인 지주. 그래서 아까 이 친구가 얘기했던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자, 뭔지 여기에서 잠시 보면, 제가 요새 이 유튜브에 광고가 어떤 광고가 나오나 확인하려고 이 결제를 일부러 안 하고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수 있을 테고, 적극적으로 이 나라의 거버넌스를 바꿔야 본인이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우주적인 천문학적인 차원에서의 그 문명을 구현하려고 하는 미션도 가능해지는 거죠. 올해가 그 미국이 건국 250주년 됐잖아요. 미국이 어떤 나라였는가를 보면, 그러니까 산업 문명의 표준적인 OS 운영 체계를 만들어낸 나라거든요.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시작했지만, 그리고 정치혁명은 프랑스에서 사실 시작한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고, 이렇게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있었지만, 두 개를 합해야 산업 문명이 되는 거잖아요. 정치와 경제가 같이 버전업해야 새로운 문명이 되는 건데, 유럽은 그걸 못한 거죠. 먼저 혁명. 자, 여기에 보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그 패권이 이제 미국으로 지금 넘어간 거 아닙니까? 자, 가장 중요한 거, 산업혁명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게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 역사에 대한, 역사와 문화. 이게 어마어마한, 말하자면은 이제 사람들을 쇠뇌시킬 수 있는 이 엄청난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산업적으로 성공한 나라라고 해도
전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나라가 되지를 못하면 결국은 패권을 잃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패권을 잃은 거예요. 왜? 전 세계에서부터 원망을 받은 거고, 노예제도로 이익을 착취했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그리고 각 나라의 자원을 전부 다 착취한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월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산업혁명이 만들어졌는데 문화혁명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강탈하면서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 노예제도를 만들고 인권을 탄압하고 그것으로 돈을 번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100년도 안 돼서 무너진 겁니다. 그 패권이 지금 미국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가장 큰 힘이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 깨끗한, 올바른.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하면, 자, 모든 국가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뭐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까 그 페이지가 입법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잘 돌아가느냐? 행정부는 시민들이 만족할 만큼 잘 돌아가고 있는가? 사법부는 또 어떤가?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만들어낸 것도 굉장한 혁신이었는데 디지털 문명 때에는 안 맞는 거죠. 그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미국적이고 서구적 문명의 맥락에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초입기에 들어섰다고 보는데, 철기가 막 이렇게 쓰게 되면서 생산력이 폭발하고 그때 이게 농업 문명으로 가는 거거든요. 논과 밭을 뭐 도가로 해야 돼요. 이 제자 백가들이 나오는 거고, 그때 춘추 전국 시대가 그때 열리거든요. 그때 그러면 제자 백가들이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 새로운 세상의 질서는 육아로 해야 돼요. 법가로 해야 돼요. 뭐 도가로 해야 돼요. 자, 여기 지금 나오죠. 육아로 해야 됩니까? 법가로 해야 됩니까? 도가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하나로 통일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전 세계를 아우르려고 하면, 자, 불교 쪽으로 가야 되냐, 유교 쪽으로 가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 친구가 하는 얘기는, 지금 신세대들은 일론 머스크 얘네들이 제자 백가들이다. 과거로 따지면. 제자 백가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기업들, 샘 올트만이나 뭐 에미스 핫서비스나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얘기들이 저는 디지털 문명의 제자 백가들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파는 거죠. 자기의 이상과 꿈을. 그러면 그 춘추 전국 시대에도 법가가 맞는 것 같아, 육아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거기에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적어도 머스크를 비롯한 얼마 전에 성수동에도 왔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세상이 오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250년, 건국 250년이 흘러가는 이 시대에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는 상황까지 지금 오는 거거든요. 자,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될 때 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문화 콘텐츠, 이 문화, 이 대한민국이 건국해서 지금 5천년이라는 세월, 건국이란다. 대한민국이 단군 시절 때부터 이 내려왔던 이 엄청난 이 문화혁명. 자, 이 문화혁명을 이끄는 나라가, 그러려고 그러면 전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는 나라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건 아무나 이런 밥그릇을 만들 수가 없다. 자, 계속 방송 한번 들어볼게요. 와 인류와 지구 전체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하는 게 선진국인 거잖아요. 그게 세계를 경영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기업가들도 그렇게 사고하고 경영 전략을 짜고 해야 할 단계에 온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런 타이밍이 왔다라는 자각을 많은 플레이어들이 일단은 인식을 공유해야 되는 것 같고요. 투자자들이든 창업가들이든 혹은 뭐 미디어든 정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그 직군에 있는 특히 리더 그룹들이 그런 자각을 일단은 하고 그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스터 플랜, 설계도 같은 걸 같이. 자, 이 마스터 플랜 설계도 같은 거를 짜야 된다. 이걸 짜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팁스코인 명품 브랜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30년 전서부터 이걸 기획을 한 거잖아요. 기획을 해서 이런 세상이 올 거다. 이제 그때가 다 돼서, 다 되니까 이런 친구들이, 제가 30년 동안 우리 회원들 몇 명 안 되는 회원들로 이 일을 준비 작업을 할 때 다들 미쳤다. 저 카페 방장 저 새끼도 미친놈이고 저랑
저 같은 놈이랑 같이 일을 하는 저놈들도 전부 다 사기꾼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지난 30년 동안 가까이 듣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이 마스터 플랜이 이거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회사 만드는 게 아닌 거거든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 존경받는 기업, 이런 회사가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그 구군이 왔기 때문에 그걸 준비를 해온 사람의 히스토리라는 게 있어야 된다. 이 히스토리의 힘이 그 사람이 살아왔던 과거 역사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세상 팁스코인이라고 하면 이 팁스코인 명품 브랜드가 뭐 때문에 만들어졌고 이 팁스코인 명품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그리고 세계인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히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탄생되기까지.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자산입니다. 나는 그 자산을 지난 30년 동안 만들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하면 이 문화적인 이 힘에서 같은 뜻을 공유하는 사람끼리 끈끈한 유대감에서 이 넘치는 이 파워는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큰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에 이 일을 해온 것이다. 이제 그 서막이 열리는 게 이제 앞으로 2달, 석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계속 한번 들어볼게요. 때가 되니까 이런 친구가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친구가 이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이 사람 보고 사기꾼 미친놈이라고, 아니면 저 새끼 저 미친 쓸데없는 얘기 한다라고 하겠습니까? 아, 맞아, 저런 사람이 나와야 돼, 우리나라도 그런 기업이 나와야 돼 라고 생각할 텐데, 나 같은 놈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니까 저 새끼는 사기꾼이고 미친놈이고, 제가 30년 동안 들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저 새끼 사기꾼 아니면 미친놈이다, 둘 중 안에 하나다. 근데 30년 동안 제가 사기를 쳐가지고 한 번이라도 영창 간 적이 있습니까? 그럼 사기꾼 아닌 거죠. 사기꾼 소리를 30년 전서부터 듣고 살았는데. 자, 이 친구 이야기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짜가야겠죠. 저는 이렇게 뭐 판교나 강남이나 이 성수에 반짝반짝하는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들이 크려면은 시장이 커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자본시장이 커야 되는데, 자본시장이 크려면은 지금은 서사와 내러티브와 스토리가 받쳐줘야 되는 건 겁니다. 자, 여기 나오죠. 전 세계에다가 던질 수 있는 거국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그게 뒷받침이 돼줘야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우러러 보게 되는 것이다. 자,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거대하게 컸는데 전 세계 사람들한테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는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미국이 지금 패국의 길로 걸어가듯이 중국도 그렇게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미국, 중국 다음에 누구다? 바로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움직이게 되면 그게 영원한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의 힘이 그래서 큰 겁니다. 존경받는 거. 그런 이렇게 문제의식을 널리 나누고 이렇게 공유하고 하는 그룹들이 생겨나야겠죠. 전 그런 걸 만들어 보고 싶긴 해요. 뭐 우리나라의 역사를 짧게 보면은 뭐 이렇게 80년이고 길게 보면은 뭐 반만 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엄청난 기회가 왔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미국, 중국에 대한 책을 썼고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책을 지금 한 절반 정도 썼는데, 거기에 우리가 미국처럼 이 핵심적인 테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올해가 250주년 됐다 그랬는데 출발은 이미 했어요. 미국 영토가 된 게 1950년대일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동부 기퉁이에서 그냥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80년, 150년, 200년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가 된 건데, USA가 된 건데, 저는 한국이 보다 디지털 문명의 USA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시아 대륙의 우리가 동부,
미국으로 치면은 워싱턴과 필라델피아와 뉴욕이나 거기가 산업 문명의 표준을 만들어내서 이 서쪽까지 다 온 거잖아요. 여기에 헐리우드도 있고 이렇게 실리콘밸리도 있고 서쪽 끝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건국하고 나서 80년 지났을 때 어떤 나라였는가? 한국이 지금 K보다 못했거든요. 19세기 중반쯤 됐었겠죠. 한국은 지난 80년 동안 그 어떤 나라의 70년, 80년보다 위대한 성취를 해낸 거고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아주 많은 나라의 특히 미래 세대들이 선망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된 건 산업 문명의 표준을 만들어내서 아주 많은 나라 사람들이 거기를 선망한 거잖아요. 우리도 미국 할래, 나도 미국인이 될래 그랬던 거거든요. 저는 아주 많은 신흥국들이, 아시아 신흥국들이 우리도 한국처럼 되고 싶어 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의 무대가 한반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 꿈을 꿔볼 만한 시점이 되었고. 자, 이야기하죠. 이제 그런 꿈을 꿔볼 만한 시점이 되었다. 나는 이거 20년 전서부터 준비한 사람 아닙니까? 자, 그래서 10년 전서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무료 채굴할 수 있는 기회도 줬고, 그리고 수많은 세월 동안에 험난한 세월을 보냈고, 이제 우리 팁스코인 명품 브랜드가 전 세계에 부도덕한 국민을 기만하고 부도덕한 상술로 전 세계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했던 그런 부도덕한 기업들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 파괴하는 일에 내 팁스코인 명품 브랜드로 세계를 파괴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 회원들과 공유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친구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꿈을 꿀 만한 나라가 됐다. 그런 비전이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다. 왜? 대한민국을 너도나도 닮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그런 어마어마한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 사익을 위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익을 위하는 그런 세상,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람이 살아왔던 지난 20년 30년 동안의 피눈물 나는 세월, 이건 돈으로 환산을 못한다. 이런 게 이제 팁스코인 명품 브랜드가 내세우는 가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팁스코인 명품 브랜드가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반도 안에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특히 뭐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감히 제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얘기하죠. 한반도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지 마라. 제가 우리 꿈꾸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언제 뭐 대한민국 상대로 지금 브랜드 런칭했습니까? 대한민국 상대로 런칭하면은요, 제가 이 팁스코인 이거 4,100만원 안 받아요. 400만원만 받아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환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치를 이만큼으로 산정을 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 왔던 거죠. 한반도에서 머물 브랜드였으면 내가 팁스코인 명품 브랜드 이거 만들려고 지난 30년 동안 피눈물 나는 세상을 살 이유가 없었다. 지금 K가 된 나라의 그 젊은 세대라는 건 사실 로또 맞고 태어난 거예요. 19세기의 영국 친구들, 20세기의 미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개인의 능력 플러스 알파를 갖고 태어나는 거잖아. 그 나라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해도. 근데 지금은 한국은 이 안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면 매우 갑갑할 수 있죠. 그 윗세대들이 안 나눠주니까. 근데 K가 갖고 있는 상징 자본을 생각하면은 로또 맞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그 K라고 하는 브랜드를 통해서 우리를 선망하는 아시아의 저 넓은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친구들과 같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여기 나오죠. 자, 대한민국에서 머무를 게 아니라 세계로 나가서 비전과 꿈과 스토리를 파는 거. 제가 지난 10년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해왔던,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한테 저 새끼 미친놈이고 저 새끼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지난 10년 동안 들으면서도 내가 이런 방송물을 계속 꾸준하게 남들이 보지도 않는데 계속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올리는 건, 훗날 우리 이 팁스코인 명품 브랜드의 그 피눈물 나는 20년 세월이라는 돈으로 환산 못하는 이 꿈과 비전과 히스토리가 있었다. 그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 영상물을 꾸준하게 만들어 가지고 올리는 것이다 라고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이야기를 그대로 오늘 함축해서 뭐 내 머릿속에서 뭐 빙의가 됐는지 어땠는지
내 이야기가 그대로 지금 이 영상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의 전체 내용이 우리 팁스코인 명품 브랜드의 오너 제가 했던 이야기하고 하나 빠진 게 있나요? 이 모든 영상에 제가 해왔던 이야기가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매일 입으로 떠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K라고 하는 브랜드를 통해서 우리를 선망하는 아시아의 저 넓은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친구들과 같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비전과 꿈과 스토리를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사이드로 보면 삼성이나 SK나 네이버보다 더 큰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온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 제가 얘기했죠. 여기 이 친구 뭐라 그래요? 삼성이나 SK나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친구들과 같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비전과 꿈과 스토리를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사이즈로 보면 삼성이나 SK나 네이버보다 더 큰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온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 그런 기업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삼성, SK, 네이버가 나를 찾아오는 날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달 전에 제가 영상을 한 5개 만들어 가지고 올려드린 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훗날 대기업들이 나를 만나려고 앉아가지고 주변에 내 인과관계를 찾아서 나를 만나러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해보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자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의 남녀 갈등이나 세대 갈등으로 에너지를 왜 소비해요? 밖이랑 이렇게 접촉하면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 아마 이거는 출판사 관계자분들이 이것만 기다렸을 텐데요. 그냥 뭐 작년에 2권의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메리카 탐문이고 두 번째가 테크노 차이나 탐문인데 미국과 중국이 지금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설계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고 그 2권의 책은 마지막 한국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 책을 쓰기 위한 일종의 프리퀘일인 거죠. 중국은 이렇게 하고 있고 미국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이 중국, 미국 못지않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시아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는 자, 이런 것을 선동하는 책이 될 것 같다라고 하지만 자, 이게 이제 이 작가가 사회적으로 대한민국 지식층이나 일반인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한테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이제 이런 세상이 됐으니 국가의 위상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니 이런 인물이 나와서 전 세계를 주도를 하게 되면 영원한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가 미국을 넘어서서 세계의 패권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친구는 분명히 책으로 쓸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세상이 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이걸 준비한 거 아닙니까? 이 드디어 그때가 왔다. 자, 20년 전에 이런 이야기 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 작년, 재작년에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있나요? 자,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2026년도에 우리 팁스코인 명품 브랜드가 이제 세상에 탄생을 앞두고 2달 정도를 앞두고 이런 친구가 지금 유튜브에 나와서 우리 팁스코인이 살아왔던 그 전철을 그대로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신의 메시지가 아니면 제가 오늘 이 사람 영상을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선택한 사람, 내가 꿈에서 만난 사람, 그리고 내가 선택한 방송들은 훗날 나랑 다 인연이 될 사람들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은 다 기억나시겠지만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음악방송 무료 채굴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공략하는 지역은 유럽이 아니다, 아시아다, 동남아시아다.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여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책을 쓰기 위한 일종의 프리퀘일인 거죠. 중국은 이렇게 하고 있고 미국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이 중국, 미국 못지않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시아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는 거를 선동하는 책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자,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아시아를 공략해야 된다. 지난 1년 반 동안 음악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직접 아시아를 공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그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죠? 제 이야기 하나도 안 들리죠?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럽하고 우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다시 그걸 같은 뜻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시아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추진했었던 거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겁니다.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 앞으로 20년, 30년. 기존의 질서가 다 무너질 거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세상의 모든 질서를 파괴할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나는 세상의 모든 부도덕한 기업들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했던 거 여러분들 여기 이 문구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4번 5번에 걸쳐 가지고 팁스코인 명품 브랜드가 해야 될 일, 자, 부도덕한 기업들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그 일에 나서는 건 하늘이 내린 명령이다. 나는 팁스코인 명품 브랜드로 하늘의 뜻을 실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했었던 그 이유가 여기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뭐 여러분들 전부 다 기억나시죠? 자, 때가 돼서 이런 친구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나는 기존의 부도덕한 기업들을 전부 다 가차 없이 파괴시키고 이 시장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 일에 팁스코인 명품 브랜드가 그 일을 추진하는데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이야기였습니다. 자,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요.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